아침의 달달한 쉼표 김하나의 생생라디오. 저기요. 네? 마음 듣고 갈래요? 마음이요? 너무 좋아요. 이고은 박사의 마음 라디오. 여러분의 마음은 요즘 어때요? 잘 지내고 있나요?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가장 몰랐던 마음들, 언제쯤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담긴 그 소중한 마음 읽어드립니다. 부산대학교 심리학과의 이고은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자, 토요일 오늘도 우리 마음 얘기 나눌 텐데 오늘은 주제가 어떻게 되나요? 네, 나이 든 사람을 노인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노인이라고 할 수 있는 기준이 사실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볼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개인 차이가 굉장히 커지거든요. 오히려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같은 10대, 20대, 30대 정도는 다들 비슷비슷해요. 네. 아, 10대구나. 아, 20대구나가 보이죠. 얼추 나이가 가늠이 되기도 하는데요. 네. 그런데 한 60대 이상부터는 같은 70세임에도 40대 못지않게 건강하신 분도 계시고 그럼요. 안타까울 정도로 약해 보이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네. 네, 이 나이가 많다는 건 살아온 환경 그리고 건강 상태, 타고난 기질과 같이 아주 다양한 요소들이 긴 시간 영향을 받은 결과이기 때문에 개인별로 차이가 크다는 그런 특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도 노인 연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은데요. 연령대별로 일반화하는 것도 노인의 경우에는 어려운 측면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이유로 인해서. 네. 나이를 기준으로 하면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을 우리가 노인이라고 하는 거 맞죠? 네,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물이나 문헌을 보게 되면 65세 이상을 잠정적으로 노인이라 규정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네. 그런데 그건 아마도 대한민국 기초노령연금법의 연금 지급 대상자 규정에 근거한 기준으로 본다는 거죠. 네. 소비활동이나 경제 생산 분야를 연구한 보고서들은 노인 기준을 오히려 55세 이상으로 규정하기도 하고요. 연령대별 또는 세대별 비교를 목표로 하는 연구에서는 60세부터 노년층으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준이 많다는 건 단순히 나이나 생물학적인 기능 감퇴만을 고려해서 노인을 정의할 수는 없는 문제라는 뜻이 되겠죠. 네. 저는 이 미국 미네소타주 의학협회에서 노인에 대한 설명, 이런 사람들이 노인이다라는 설명이 좀 흥미로워서 가지고 왔는데요. 네. 배울 만큼 배웠다고 느낀다. 늙었다고 스스로 느낀다. 좋았던 그 시절을 그리워한다. 듣기보다는 말하는 것이 좋다. 이 나이에 그깟 일을 뭐하러 하냐고 말하고 싶다. 젊은 사람들의 활동에 사실은 딱히 관심이 없다. 사회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어려 보인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 스스로 노인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뜨끔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어요. 이상하게 저도 좀 포함되는 게 있어요. 나이에 관계없이 뭔가 뜨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실제로 학계에서는 이 노인을 나이뿐만 아니라 심리 사회적 측면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이런 관점으로 노인을 정의하고 분류하면 당연히 젊고 건강한 노인이 출현하게 됩니다. 네. 우리는 사실 생각보다 빨리 그리고 오랫동안 늙고 있는 거죠. 생각보다 빨리 오랫동안 늙고 있다. 맞아요. 20대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늙는 것 같다고. 네, 그러네요. 하루하루가 다르다 이러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늙음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노화랑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모 20대부터 피부가 뭐 어떻게 된대 뭐 이러면서 막 그런 얘기하면서 뭘 그럼요. 발라야 된대 이런 얘기할 때 우리가 웃잖아요. 네. 귀여울 때다 이런 생각을 하죠. 자, 오늘은 노인에 대한 얘기 나눠보나요?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일단 음악 들을게요.
네, 오늘 마음 라디오 먼저 노인에 대한 얘기 나눴어요. 진짜 그 10대, 20대와 다르게 정말 다양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처음부터 드렸는데 나이가 들면서 근데 공통적으로 좀 마음이 약해지는 건 어쩔 도리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 우울증이나 우울성 장애의 종류에서도요, 노인성 우울증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데요. 이 노인성 우울증이라는 특성이 따로 독특하게 주어질 수 있는 건 그래서이기도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는 마음으로 인해서 우울증이 오는 건데요. 이 노인성 우울증을 황혼의 불청객이라는 표현을 또 쓰기도 해요. 네. 노인성 우울증은 젊은 층의 우울증과는 좀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어떻게 달라요? 네, 젊은 사람들은 대체로 기분 장애가 나타나서 우울하다라는 걸 느끼지만 네. 노인의 경우는 소화기 질환과 같은 신체 증상이 동반되는 것이 특성이에요. 예컨대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하거나 혹은 입이 쓰고 마른다거나 어지럽다거나 혹은 숨을 쉴 때 가슴이 답답하고 목에 무언가 걸린 듯한 느낌이라는 신체적인 증상을 먼저 호소하신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 다른 병으로 오인을 해서 여러 과를 전전하시다가 결국 마지막에 정신건강의학과를 찾고 처방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가족들도 단순한 노화 현상쯤으로 여기고 있는 경우가 흔해서요. 적절한 시기에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하기도 하고요. 특히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너무 강해서 적극적인 치료를 기피하시겠죠. 나이 들수록 그런 편견을 고치거나 바로잡기는 힘드니까요. 주변의 도움을 많이 필요하고 또 그런 도움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내 마음이 우울해져서가 아니라 그냥 소화가 안 되나 보다, 입맛이 없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알고 보면은 신체적인 건 증상인 것이고 네. 근본적으로는 내 마음의 우울이 그렇게 표출된다는 거는 정말 젊은 층과는 다르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죠? 예. 나이가 들어서 쉽게 우울증이 오는 특별한 이유, 아무래도 이 신체적으로 좀 노화가 와서 그런 걸까요? 맞아요. 이 노인성 우울증의 주요 요인은 상실감이라고 해요. 이 상실감으로부터 오는 우울증이라고 하거든요. 네. 나이가 들어서 노인층에 접어들면 신체도 변하긴 하지만 나를 비롯한 내 주변의 환경과 상황들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녀가 독립해 나가고 퇴직하고 또 경제적인 손실이 막강하고요. 가까운 지인들과의 이별이 잦아지죠. 그 밖에도 심각한 생활 사건들을 흔히 겪게 되는데 이런 충격적인 생활 사건을 겪고 6개월 이내에는 이 우울증을 경험할 위험도가 급격히 상승해 버린다고 합니다. 이 상실감으로부터 오는 무력감이 굉장히 무서운데요. 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하면서 절망스럽고 막막한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그럼 무력감이 진짜 힘들죠. 네. 일상적인 증상을 보게 되면 흥미와 의욕이 감소하고 갑자기 말수가 지나치게 늘거나 혹은 지나치게 줄어들게 된대요. 네. 평소의 모습과는 달라지시는 거죠. 외출이나 취미 활동을 하는 시간보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하는 시간이 많아지고요. 자꾸 쉬고 싶다는 핑계로 누워 계신 시간이 굉장히 길어진대요. 네. 또 여기저기 아픈 곳이 분명히 많은 것 같은데 뚜렷한 진단이 나오지 않거나 치료를 받아도 좋아지는 것 같지 않은 느낌 때문에 힘들 수 있다고 합니다. 건망증이나 기억력 감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특히 스스로 건망증이 좀 심해져서 걱정이 된다고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우울증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을 저는 권해드립니다. 네. 이런 증상들이 올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우울해지는 데는 이런 이유가 있다 설명해 주셨는데 그럼 여기서 문제 하나요? 자, 퀴즈 어떤 거 내주시겠어요? 네, 인간만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기룡화복은 항상 바뀌어 미리 헤아릴 수 없다는 사자성어인데요. 이 세옹은 중국 만리장성의 변방에 사는 이 사람을 뜻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네, 세옹은 어떤 사람일까요? 네, 1번 노인, 2번 어린이. 그렇구나. 저는 오늘 처음 알았네요. 네. 세옹이
만리장성의 변방에 사는 이 사람을 뜻한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는데 오늘 처음 알았어도 보기가 딱 두 개라 네, 아실 거예요. 예, 우리가 오늘 하고 있는 주제가 이거기 때문에 여러분 아주 쉽게 맞추시지 않을까 싶어요. 1번 노인, 2번 어린입니다. 정답 맞춰주세요. 나의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난 어디로 돌아갈까 그대를 처음 만난 날 아니 모두 나를 축하하던 날 꿈의 시작은 너무나도 멋졌어 그 모든 걸 이뤘다면 난 정말 행복했을까 아님 또 다른 고민에 밤을 지샐까 모두 내겐 소중했던 네, 우리가 문제 내드렸었죠. 인간만사 세옹지마라는 말 중에 이 세옹은 중국 만리장성의 변방에 사는 이 사람을 뜻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보기는 1번 노인, 2번 어린이였는데 정답은요? 네, 세상만사 세옹지마는 노인을 뜻합니다. 아, 이 세옹이 노인을 뜻하는 네, 말이었어요? 옹자가 노인 옹자. 그죠? 예. 그렇구나. 네. 그래요. 뭐 인생에 있어서 기륭하복은 항상 바뀌고 미리 헤아릴 수 없다라는 뜻. 우리가 뭐 세옹지마라는 말은 꽤 많이 쓰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옹이 노인을 뜻한다는 거 오늘 또 새롭게 알게 됐어요. 자, 오늘은요 노인 그리고 노인 우울증에 관한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4부에서도 계속 이어져요. 멈춰있는 시간들이 흘러가네요 굳어있던 내 몸이 녹아내렸어요 우리 깊게 자라나는 나무 곁에서 흔들릴 순 있어도 무너지진 않아 눈이 왔어 이고은 박사의 마음 라디오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인의 우울에 대한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노인성 우울증도 기억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노인성 치매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지가 궁금해요. 네, 노인에게 나타나는 우울증은요, 노인성 치매와 구분하기 어려운 게 맞습니다. 이 치매와 비슷하게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지고요, 진압력이라고 하는 시간에 대한 계산이 떨어지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네. 치매를 의심해서 병원을 찾으신 노인 환자 10명 중에 4분은 치매가 아닌 노인성 우울증 진단을 받는다고 합니다. 오, 퍼센테이지가 되게 높네요. 네, 증상이 너무 유사해서 노인 우울증의 이 건망증 증상을 가성 치매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네. 초기 진단으로 적절히 치료를 받으면 회복률이 거의 90%에 가깝고요. 이 가성 치매는 우울증의 치료가 우선이고 우울증이 나아지면 회복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노인성 치매는 서서히 수년에 걸쳐서 발병하는 것에 비해서 이 가성 치매라고 할 수 있는 이 현상은 그 진행 속도가 상당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노인성 우울증은 노인성 치매에 비해 기억 장애가 갑자기 나타나고 증상을 감추기보다는 표현하는 그런 특성이 있고요. 네. 이건 이 스스로가 건망증 증상을 자각해서 걱정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내가 좀 이상해진다라는 네. 걸 스스로 느낀다는 거죠. 그게 조금 차이가 있나 보다. 네, 다릅니다. 반면에 노인성 치매는 스스로 그 증상을 자각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는
거죠. 네. 이 그 두뇌 노화를 방지한다는 광고들 요즘 많잖아요. 네. 실제로 단순 게임이나 화투 치는 그런 방법들이 맞아요. 두뇌 노화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 맞나요? 뭐 틀린 그림 찾기나 수도쿠 게임 같은 거요. 그리고 화투가 치매 예방에 좋다는 광고들이 많죠. 네. 실제로 그런 스마트폰 게임을 반복하면 그 실력이 좋아지겠죠. 어. 예, 그렇습니다. 이 속도도 빨라지고요. 어떤 일이든 반복하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두뇌 기능이 같이 좋아지는 건 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치매를 막으려고 화투를 친다는 분이 많으신데요. 화투를 자꾸 치면 그냥 화투 실력이 좋아집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아, 그래요? 이 다만 기억력이 좋아지거나 계산 속도가 빨라지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더군다나 치매를 막을 수 있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면 뭐 어떤 방법을 해야 되지? 실제로 미국 국립보건원이 노인 2,800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실험을 했었는데요. 네. 노인들을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서 두뇌 훈련을 6주간 실시를 했다고 해요. 한 그룹은 단어를 외우게 하고 그리고 다른 그룹은 화투를 치게 하고요. 또 다른 그룹은 반복적으로 계산을 하게 했던 거죠. 네. 그랬더니 어떤 그룹이든 훈련을 할수록 그 활동의 실력은 늘어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딱 그 훈련만 잘하지 다른 능력이 같이 좋아지지는 않았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실생활에서도 별다른 차이가 없었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실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두뇌 노화를 막는 효과적인 방법은 있습니다.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는 그런 방법이기는 한데요. 네.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운동이에요. 인지 기능이 좋아지게 만드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바로 유산소 운동이에요. 네. 이 팔다리를 움직여서 꾸준히 해내는 유산소 운동이 두뇌에는 굉장히 좋은 보약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걷기도 그렇고 러닝도 그렇고 다 뭐 치매에 좋다 이런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뭐 화투를 치거나 그런 어떤 활동들이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네.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과 함께 모이고 경쟁을 하고 네. 질투하고 하는 그런 자체가. 어떤 정서가 일어나잖아요. 그런 네. 사회성이 치매에는 좀 도움이 네. 될 수 있는 활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거 아까 그 실험은 미국에서 했으니까 아마 화투가 아니라 훌라죠. 그게 그거겠죠. 네, 어쨌든 이해하기 그런 쉬우라고. 게임들. 네. 네. 그 나이가 들어도 오히려 더 필요한 게 노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어디에 노력을 해야 되냐가 중요한데 네. 이 노인성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나이가 들어도 삶은 변함없이 참 힘겹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노인을 공경하고 그리고 연장자에 대한 예의가 깍듯하다고 자부하지만 우리나라 노인들은 다른 나라의 노인들보다 불행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아유. 그 불행은 심지어 치명적인데요. 네. 노인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이 두 가지 부분에서 OECD 국가 1위라고 하잖아요. 하나는 노인 빈곤층 맞아요. 비율이고요. 또 하나는 노인 자살률이래요. 통계청이 발표한 사망 원인 통계에 의하면 65세 이상인 노인 10만 명당 한 80명, 80명은 자살로 세상을 떠난다고 합니다. 이 80세 이상인 노인의 경우는 10만 명당 120명의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고 하거든요. 네. 많은 노인이 사회와 가족의 외면 속에 빈곤과 소외감에 고통스러워하다가 자살을 선택한다는 이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부끄러움을 떠나서 좀 절망스럽고 또 좀 무거운 어떤 통계 수치가 아닐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살률, 빈곤율이 높다고 하는데 노인 자살률, 빈곤율 이 무엇이 노인들의 자살을 부를까요? 네, 세대를 막론하고 자살의 원인은 절망감이라고 하거든요. 젊든 나이가 들었든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생을 마감하고 싶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더 살아서 뭐 하겠나 이제 살 만큼 살았다는 이 노인들의 말 속에는 후회스러운 과거와 참혹한 현실 그리고 절망스러운 미래가 모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인은 몸이 병들었을 때 우울증에 걸렸을 때 그리고 가난해질 때 가정에 불화가 있을 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고 해요. 네. 노인은 많은 일들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일에는 상심하지 않는다는 우리의 상식이 있는데 그건 틀린 말이라고 하거든요. 인생은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고 하죠. 중년에서 노년으로 가는 동안 가장 큰 과제는 이 늙음과
죽음에 직면하는 거라고 합니다. 네. 노인은 자신의 늙은 육체 그리고 지친 마음을 감당해야 하는 몫이 있고요. 또 가까운 지인들과 가족들이 서서히 떠나가고 친구가 죽어가는 것을 우리는 견뎌내는 그런 나이가 되는 거죠. 네. 이런 일이 쉽게 익숙해질 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고요. 게다가 우울증까지 걸리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느낌이 드는 건 당연하다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건 서툰 것이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서툴고 잘 모릅니다. 누구나 노인은 처음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가끔 진짜 내가 나이가 이만큼 들었는데 왜 이 정도 이런 일 가지고 이렇게까지 상처를 입나 아니면 네. 이렇게까지 우울해지나 싶은데 인생은 결코 익숙해지지 않는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늘 서툴 수밖에 없는. 그러면은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누구나 노인이 되니까 우리는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죠. 이 노인의 자살을 막는 데는 여러 분야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이 되지 않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노인과 떨어져 사는 가족은 자주 연락드리는 것, 이거 좀 신경을 써야 하고요. 가족 행사에 어른분들과 함께 하고요. 소외감을 느끼지 않으시도록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신이 가족들에게 사랑받고 있고 존중받는 존재임을 자주 일깨우는 것이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해요. 내가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느낌은 사람을 살고 싶게 한다고 하거든요. 이 살아갈 이유가 많아진다고 합니다. 노인이 감당해야 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현재 많은 노인성 치매 환자들은 다른 보호자 없이 배우자들로부터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그 부담을 나누어 가지거나 효과적인 치매 지원 시스템을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네. 치매에 걸린 배우자를 돌보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일이라서 건강한 사람도 쉽게 우울증에 걸리곤 한데요. 네. 당연히 노인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자신의 쇠약해진 심신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건 각자의 몫인 것 같아요. 친목 모임도 좋고요. 사회활동 하시고 봉사활동이나 종교활동 그리고 나들이 이런 일들을 꾸준히 하시고요. 우울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운동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요. 즐겁게 운동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고 좋은 방법이라고 하거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이 생각,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노인들에게 우리가 따뜻한 공감을 보내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울한 기분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거나 자살에 대한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면 정신건강 전문의를 찾아서 상담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또 지금부터 그리고 내일부터라도 조금씩 움직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모두의 관심도 정말 필요하고 그리고 내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오늘 하루 어땠었나요? 많이 힘들었나요? 쉬지 않고 달려왔던 길에서 나와 함께 쉬어가요. 그냥 아무런 준비도 없이 떠나볼까요? 평범해도 좋으니까 우리 함께 가요. 뚜뚜루뚜뚜 행복 가득한 배낭 하나 메고서 답답했던 일상과 도심을 벗어나 뚜뚜루뚜뚜뚜뚜 떠나볼래요. 네, 코너 속의 코너. 오늘은 우리가 노인의 우울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 자, 코너 속의 코너는 또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의 이야기는 제가 좀 아껴놓은 아이템에 해당하는데요. 네.
제가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저는 오케스트라에 대한 로망이 좀 있거든요. 아. 예. 언젠가 할 줄 모르지만 저도 노년이 되면 악기를 다루는 취미를 갖고 싶다는 아. 상상을 좀 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악기를 가장 다루고 싶으세요? 네, 저는 관악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음. 튜바나 뭐 유포늄이나 이런 걸 네. 하고 싶은데 그 이야기가 나오는 좋아하는 영화 마지막 사중주라는 영화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조금 울적할 때 한 번씩 찾아보는 영화인데요. 마지막 사중주. 네, 결성 25주년 기념 공연을 앞둔 세계적인 현악 사중주단의 이야기입니다. 네. 이 사중주단의 이름은 푸가인데요. 그들 내에서 음악적이고 정신적인 멘토 역할을 했던 첼리스트가 파킨슨병 초기라는 진단을 받으면서 4명의 단원들은 충격과 혼란에 빠지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네. 스승과 제자, 부부, 옛날 연인 그리고 친구 등 개인적으로도 가장 가까운 관계인 이 4사람은 이것을 계기로 25년간 숨기고 억눌렀던 감정들을 드러내기 시작하고요. 삶과 음악에 있어서 최대의 기로에 서게 된다는 영화인데요. 한편 본인의 병으로 인해서 이 푸가 사중주단이 위태로워질 것을 염려하던 주인공 이름이 피터인데요. 이 피터는 자신의 마지막 무대가 될 25주년 기념 공연에서 난이도가 가장 높은 베토벤 현악 사중주 14번을 연주할 것을 제안하면서 이 우여곡절을 겪게 됩니다. 네. 굉장히 따뜻하고 애틋한 그런 감동적인 영화고요. 이 사중주단이 늙어가면서 이들이 나누는 마음도 살펴보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인상적인 대사가 있는데요. 이런 얘기들을 나눠요. 우리가 늙어서 연주를 잘 못하는 게 아니야. 베토벤 곡이 너무 빠른 곡이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 마지막 사중주. 이 어느 나라 영화요? 네, 미국 영화예요. 미국 영화. 네. 요거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면 되게 감동적인 주말을 맞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늙은 게 아니라 베토벤 곡이 너무 빠르다. 맞지요? 자, 오늘도 우리에게 또 마음을 읽어주는 얘기 나눠주신 박사님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함께했던 생생라디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곡은요. 청아와 크리스토퍼가 함께하죠. When I Get Old 골라봤어요. 이 곡 들으면서 저 인사드리고 내일 올게요. 구성 함인정, 연출 최인한, 저 김아라였습니다. Oh, when I get old, I'll be looking back, wishing it could last forever. Oh, yesterday seems so far away. Long dress, no shoes, summer nights, golden and blue. It feels just like we're stuck inside a picture frame. These memories never fade away. Oh, whisper to me, we got the world right at our feet, and I just wanna sit right here and look at you. That's probably all I ever do. Oh, when I get old, I'll be looking back, wishing it